정리를 하면 일자리 문제, 노동 문제, 그리고 주거 문제, 그리고 예술 영역의 문제였다면 이제 청년의 문제를 이제 또 다뤄볼 건데요. 서울 청년센터 관악오랑 청년 문화공간의 신림동 3룸 곽승희 센터장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 그리고 진지한 토론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야기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시민 여러분과 행정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청년센터 관악오랑 청년문화공간 신림동 3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관악구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이해한다는 그 일과 그리고 서울시 청년 정책의 전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두 가지 일을 모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이 길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먼저 앞서서 광화문 1번가라는 열린 소통 포럼, 중앙에서 하는 포럼에서 먼저 행정에 가야 할 길을 좀 찾는 이야기들 나누어 보았더라고요.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그 중에 담론 발제자였던 모종링 연세대 교수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조금 더 빨리 간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지점이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이 왜 인상 깊었냐면은 저희 신림동 3룸이 2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실행하면서 배워왔던 것 그리고 경험하면서 저희가 이게 맞는 방향이구나 깨달았던 점과 저 말이 다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실행하면서 배워왔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전부터 트렌드였지만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 빨리 이제 대세로 될 거라고 예측하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관악형 종합 청년 정책을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기회로 오히려 선도적으로 제시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안은 비대면 행사 진행 및 접속 가능한 지역의 청년 공간화입니다. 먼저 저희가 2월부터 온라인 전환을 결정을 하고 강사님들을 설득하고 행정을 설득하고 또 저희 매니저들이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행한 결과 지금 신림동 3룸은 온라인으로 모든 사업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4가지 클래스만 지금 저희가 캡처 화면을 띄워놨는데요. 5월부터 지금까지 8개 행사 중에 5개를 온라인으로 돌리고 있고 약 90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력이나 또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특성 때문에 소수 인원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90명 전원에게 이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온라인 비대면 행사를 해본 결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청년 공간이 지향해야 될 점이 확실히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일단 공간 면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필수적으로 비대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근처에 유튜버 스튜디오를 임차를 해서 저희 노트북을 들고 그곳에 장비를 바리바리 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 행사에 적합한 플랫폼으로 청년들에게 이 환경을 제공하는 약간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더 확대되는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인력 면에서도 그 전에는 저희 오프라인 공간 안에서 매니저 1인이 행사를 컨트롤했었다면은 이제는 온라인 안에서 온라인 접속 화면과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을 관리해야 되는 매니저 2명의 인력이 적어도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휴관 중이기 때문에 이런 인력 배치가 가능한데 만약에 개관을 한다면은 그 온라인 스튜디오로 보낸 2인을 제외하고 공간을 지킬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돼버리게 됩니다. 또 신청 면에서도 굉장히 다른데요. 이전에는 신청자에게 전화를 걸고 어떤 행사를 오시면 됩니다. 안내를 했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온라인에 적합한 플랫폼을 다운받고 접속을 하고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품이 들면서 이 청년 시민들과 저희가 함께 온라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다면은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청년 행사나 청년 정책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행사가 기본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 행사를 알고 미리 신청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이 빵빵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자기 공간에서 접속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악의 현실상 그리고 대학동 현실상 불법 건축물이 많은 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청년 공간이라면은, 그리고 관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청년 공간이라면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청년 시민들이 이거를 제대로 접속할 수 있는 권리까지 검토하고 고려하는 그런 청년 공간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그 사진은 왼쪽 하단에는 일본에서 작년에 지하철역에 설치가 된 1인 부스함입니다. 저기 안에서 이제 무료로 온라인 접속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공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프리랜서, 청년들이 저기서 공간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연세대 캠퍼스, 인천에 있는 연세대 캠퍼스인데요. 그 도서관 안에 1인이 홀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의자를 만들어서 저 안에서 이제 뭔가 그 이어폰을 꽂고 온라인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의 청년 공간은 완전 새로운 거를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스물스물 올라왔던 트렌드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청년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청년 시민들을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정책 소비자로 상정을 하고 행정과 직접 연결점을 구축할 수 있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발상을 가능하게 된 거는 올해부터 시작하게 된 그 서울 청년 정책 전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업무를 시작하면서 좀 떠올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위쪽에 있는 1094라는 숫자가 저희가 하루 만에 문자를 보내서 청년들이 링크를 접속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역시 1000단위 숫자가 같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 한 2, 3일에 걸쳐서 청년들한테 문자를 보냈을 때 그 링크를 확인한 숫자이고요. 오른쪽에는 그 문자를 받아본 청년분들이 저희한테 피드백을 곧바로 주신 그런 문자 화면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좋은 정보를 알려줘서 고맙다에서부터 약간 링크가 이상하다 이런 피드백까지 굉장히 저희가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희가 정책을 제공하고 그걸 소비하고 피드백을 주는 관계가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들과 그리고 서울 청년센터 멤버들에게 저희가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런 숫자들이 가능한 이유는 청년수당 참여자라는 모객 인원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올해만 2만여 명이 저기 그 1차 청년수당 참여자이고요. 앞으로 더 참여자를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2만여 명은 사실 관악 청년 인구가 20만 명인데 2만여 명은 정말 적은 숫자고, 저기서 관악에 할당된 청년수당 참여자가 2,000명이 약간 넘는 숫자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가지고 갈 것은 이 청년수당이란 정책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정책 공급자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정책 소비자들이 열심히 참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청년수당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핫한 정책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 아이템인데요. 이제 6월 달에 여야 가릴 것 없이 기본소득에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와서 이 정책에 대한 효과성뿐만 아니라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악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또 받아서 중앙에 전달하는 이런 관악 청년 기본소득 네트워크라는 하나의 민간 단체 혹은 민간 네트워킹 그룹들이 만들어진다면은 이거는 앞서 서울 청년수당에서 빗대어 봤을 때 정책 소비자로서 시민과 그리고 행정과의 연결점을 그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굉장히 관악에 좋은 정책이 많은데 청년들이 쏙쏙 이용해 먹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기본소득 네트워크라는 공간을 통해서 행정이란 청년이 연결이 된다면은 그 연결점을 앞서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처럼 계속 정책을 안내해드리고 거기서 실행할 수 있는 것,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거는 약간 청년 정책의 혁신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악 청년 기본소득 네트워크라는 게 지금은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코로나 시대의 가장 핫한 정책 의제이고 청년 인구 20만 명, 청년 인구 비율 1위인 관악에서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관악형 종합 청년 정책의 세 번째 제안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 생활권 도시 구축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저는 이걸 관악형 청년 산업이란 이름으로 발전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광화문 1번가 열린 소통 포럼에 모종린 교수의 얘기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분은 계속 골목 상권 그리고 생활권 도시를 주장해온 분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하게 되고 동네에서 소비를 하게 되면서 일과 주거, 놀이를 한 곳에서 이루는 생활권 도시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권 도시를 만드는 핵심으로 청년 도시재생 스타트업이나 로컬 문화기획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미 지역 재생 사례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국토연구원에서 보고서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를 보면은 시흥시 사례가 주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을 하고 로컬에 있는 지역 자원들을 도시재생 아이템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은 이미 중앙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19억 원을 투입해서 청년 마을을 구축하고 여기서 청년 활력을 지원한다는 사업이 시작이 되어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미 로컬 크리에이터 바우처에 44억 원을 추가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관악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캔버스타운 종합형 사원, 관악 지역 도시 재생 창업 지원, 관악 청년주도 로컬 콘텐츠 개발, 난공 난양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등 이미 관악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시재생 사업들이 이루어지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말한 모종린 교수의 발언이나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의 내용을 따라서 여기에 지역의 청년 자원들이 함께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발제를 하신 관악 청년문화예술 네트워크나 아니면 관악의 수많은 독립서점이나 골목 곳곳에 숨어있는 굉장히 핫하고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같이 합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꾸리는 그 일환으로 함께 된다면은 저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관악만의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청년이 그 한 군데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 청년 자원을 활용한 생활권 도시 구축하는 게 관악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코로나 시기에 걸맞는 사업이라고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앉아 계셔 주시고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계시지만 사실 저희 신림동 3룸이나 청년 정책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를 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것 그리고 효과를 검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저희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만큼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기존의 관점을 잠깐 내려두시고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방식과 관점으로 행정과 의회에서 청년 정책을 백업해 주시는 게 지금 저희에게 그리고 관악 청년 정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림동 3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가장 신기하게 봤던 게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행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를 재택근무를 의무로 해가지고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좀씩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초단체 차원에서는 재택근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우리가 한 5명, 6명 했다는 거예요. 1,500명 공무원 중에. 그러면 다른 구청은 어떠냐라고 했더니 다른 구청 많아봐야 1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재택근무가 그러니까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요. 일단 공무원 사회에서의 그게 뭐 용인되지 않는 문화로도 인식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코로나 국면에서 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의 정치학 언론 강의에 이제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강사 초대를 받았는데 온라인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되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노트북 앞에다 놓고 이제 뭐 아이패드랑 뭐 펜슬 해서 저는 판서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듀얼 모니터를 써가지고 여기 이쪽 양쪽에는 그 출석한 학생들이 쭉 떠 있고요. 예, 쭉 떠 있고 이제 뭐 얘기하다가 이제 뭐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혹은 뭐 접속이 불량한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막 카메라 앞에서 막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해주면서 소통하면서 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낯설지만 한번 해보고 나니 이게 되네? 이게 되네? 말이 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큰 것도 좋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네트워크, 이건 조금 예산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겁나긴 하는데, 하여튼 이런 큰 그림들도 좋은데 무엇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장년 그 연배에 계신 분들, 뭐 이를테면 주민자치 회의를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마 실패할 거예요. 그분들을 앱을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거 난이도가 있지 않습니까? 허들이 있을 텐데 청년들은 기존에 이미 성인 학습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강의 자체가 익숙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행사까지 가능하다면 이걸 더 활성화해가지고 그 아이템으로 갖고 있는 게 구청의 다른 행정들을 자극하지 않을까. 그 불가능하다고 마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청년들은 하고 있다. 가서 보니 뭐 괜찮은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건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가장 근거리에서 영향을 주는 것만으로도 행정의 어떤 변화의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